작년에 우리나라가 106으로서 세계 1등 했고요. 싱가포르가 공동 1위, 이스라엘이 96, 54위입니다. 54위요? 토크살롱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스피커스 뷰로의 알렉스입니다. 오늘도 로그 원투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윤정록 교수님 함께 나와 계시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제가 아침 뉴스를 보다가 조금 우울한 숫자를 발견하게 됐어요.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선 연평균 750억 불 정도의 무역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작년 한 해만 해도 약 472억 달러 정도의 무역 흑자. 이게 하루로 치자면 하루 평균 1.3억 불 정도 되는데요. 특히 지난 100일간 약 266억 불 정도의 무역 적자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올해만 해도 약 850억 불 정도의 무역 적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염려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연 이런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굉장히 우울한 숫자를 오늘 계속 나열해 주셨는데 저는 한 2, 3년 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원행을 해왔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 더 충격적인 거는 뭐냐. 우리나라가 750억 달러 10년간 무역 흑자를 냈다고. 정보통신 산업 한 군데서 거의 1000억 불 이상 무역 흑자를 만들어 줬기 때문에 그나마 750억 흑자가 됐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ICT 중국에서 많이 수출을 했거든요. 네. 중국으로. 근데 중국의 ICT 역량이 재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대한민국과 같거나 앞서기 시작했다. 맞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 무역 흑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겠다. 이 메시지를 2, 3년 전부터 해왔는데 작년부터 현실화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1년 총생산량 GDP는 수출 더하기 수입 곱하기 1.5가 우리나라 GDP입니다. 수출이 물량이 줄어든다면 당연히 GDP가 줄어들겠죠. 전체 볼륨이 줄어들겠죠.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지난 50년간 하드파워 중심의 경제였다고 본다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그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다른 나라들 보면은 젊은이들 머리에서 나오는 좋은 아이디어나 상상력을 거대한 혁신으로 만든 나라들의 세상이 왔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하드파워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상상을 혁신으로 만드는 이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순간에 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무역 흑자의 상당 부분을 정보통신 IT에서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는 제가 모르던 사실이네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역시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은 정말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근데 최근에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수상자께서 한국에 방문하셔서 강연을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그 행사에 찾아가서 열심히 강연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노벨 평화상 하나만 받았죠. 네. 우리나라가 굉장히 작잖아요. 인구도 작고 노벨상을 받을 확률이 좀 낮은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나라 인구와 영토와 경제 수준이 이 노벨상을 도전할 만큼 그 정도의 규모가 안 됐느냐, 저는 훨씬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인구가 한 850만, 900만이 약간 안 되는데 유대인까지 넓혀본다면은 한 2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전 세계 노벨상 수상자가 그 당시에 957명이었는데 이스라엘을 포함한 유대인의 수가 205명이었거든요. 오, 그러니까 거의 한 20%, 23% 정도 됩니다. 거의 4명당 1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대인의 인구가 이스라엘 안에 750만 명,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 또 750만, 합하면 1,500만 명이거든요. 경기도보다 약간 큰 그 정도 인구인데 노벨상을 100명당 23명이 받았다. 그건 인구가 아니더라고요. 아니, 그럼 유대인들은 그렇게 작은데도 그렇게 많이 받았다. 뭔가 좀 이렇게 뛰어난, 머리가 두뇌가 뛰어난, IQ가 좀 높은 그런 민족인가요? 비결이 뭘까요? 혹시 머리가 좋은 거 아닌가? 전 세계 IQ 랭킹을 발표를 했는데 지난 10년간 1등 해본 나라가 일본, 한국, 싱가포르. 그러면 그 노벨상에 23% 차지했던 유대인들의 IQ가 당연히 궁금하겠죠. 작년에 우리나라가 106으로서 세계 1등 했고요. 싱가포르가 공동 1위, 이스라엘이 96, 54위입니다. 54위요? 근데 전체의 23%의 수상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많은 노벨상을 받았을까? 당연히 궁금한 얘기가 되겠죠. 후츠파라는 유대인의 국민성에 있었구나. 후츠파를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은 겁없이 방아쇠를 당기는 힘이에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내가 방아쇠를 당길 거야. 명중 안 해도 좋아. 일단 목표가 지나가니까 방아쇠를 당길 거야. 그러나 아무리 좋은 총과 총알이 있다 한들 방아쇠를 당기지 않으면 폭발하지 않죠. 녹슬어 갈 뿐이죠. 결정적으로
방아쇠를 당겨주는 힘, 유대인들에게는 후츠파라는 국민성에 녹아들어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을 조금 닮아갈 필요가 있겠다. 원료를 사다가 제품 만드는 산업 경제에서는 우리의 국민성이 굉장히 어드밴티지였는데 유대인들의 후츠파라는 캐릭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후츠파 정신으로 이스라엘이 사실은 굉장히 작지만 빛나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그 후츠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요? 후츠파는 히브리어로 물에, 뻔뻔, 철면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의 미덕이라다, 모토, 아니면 정신, 이런 신조,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좀 더 고상하고 우아한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들을 많이 쓰는데 그 후츠파의 뜻을 알고 보니까 당황스러웠습니다. 후츠파가 그 뜻부터 무척 대담한데요. 네, 후츠파 하면은 그동안에는 후츠파라는 의미가 상당히 네거티브한 의미로 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12년 전에 21세기 이스라엘의 경제 기적을 다룬 책 스타트업 네이션,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책 안에 후츠파라는 단어가 100번도 더 나와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원 저자였던 사울 싱어를 불러서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7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서 오늘은 그 7가지 의미를 잠깐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7가지 의미를 1부와 2부로 나눠서 3가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가지 중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로 말하면 형식 타파, 영어로는 informality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위아래 구분 없이 동등하게 맞짱 뜨는 겁니다. 창업국가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군대에서 미팅을 하는데 장군이 전화를 받다가 회의장에 좀 늦게 도착했어요. 회의장이 한 자리가 비었습니다. 장군이 거기 앉았어요. 근데 그 옆에 커피 포트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의 끝날 때까지 이 커피 서빙은 당연히 장군의 몫입니다. 아니 그게 가능할까? 과연 군대인데 100%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사회가 인포멀하다. 굉장히 포멀한 사회에서 창의력이 발휘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인포멀한 사회에서 더 창의력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자유로운 인포멀. 네, 당연한 얘기겠죠. 인포멀리티가 어쩌면 7가지를 아주 대표하는 후츠파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가 질문의 권리입니다. 질문은 나의 권리다. 요즘에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죠. 세상에 나쁜 네모는 없다. 뭐죠? 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유명하죠. 근데 이스라엘에 가면은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게 듣는 얘기가 세상에는 나쁜 질문이란 없어. 내가 이 질문을 했을 때 바보 같은 소리를 듣지 않을까? 우리 그런 생각 때문에 질문을 못하죠. 세상에 나쁜 질문은 없단다. 아이들은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되죠. 질문이라는 것은 나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하나의 노크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탈피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는 힘, 이게 질문의 권리다. 요즘에 AI 시대에 여러분 아마 챗 GPT 많이 써보셨을 텐데 챗 GPT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주제인데 답이 계속 달라지잖아요. 맞습니다. 또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을 때 그 답에 대한 궁금증을 다시 또 질문을 해줬을 때 답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암기하는 세상은 이제 지났다.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오거나이즈해서 의미 있는 것을 뽑아내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질문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질문의 권리. 이 부분은 대단히 우리가 좀 강조해 줘야 될 부분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챗GPT 시대의 질문의 힘이라는 것이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후츠파 정신에 담아서 이스라엘은 교육 시스템에 담아내고 있었네요. 이미 담겨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교육은 토론과 질문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칠판에다 100개 적어주고 외우라고 그러면 한 80개 외우죠. 이스라엘은 선생님이 문제를 내주고 힌트만 몇 가지 준 다음에 답은 너희들이 찾아봐. 1시간 내내 토론, 질문을 통해서 한 80개 정도 찾아내죠. 우리는 암기를 통해서 80개를 기억했다면 토론과 질문을 통해서 거기서 직접 찾아내는 똑같이 80개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만든 것과 암기한 것과는 다르다. 또 자기네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또 응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독차지하는 그런 힘이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이 소프트 파워를 대변하는 중요한 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재미있는 포인트네요. 자,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 이제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매시업이라고 표현하는데 섞인다라는 뜻이죠. 네네네. 섞어서. 그러니까 이질적인 그룹, 이질적인 문화, 또 이질적인 지역 서로 섞여서 토론하고 질문하고 하는 섞임의 문화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서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다 이제 그쵸.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균 한 70개 나라에서 유대인들이 몰려왔습니다.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서 온 흑인 유대인 또는 뭐 중국 하얼빈에서 온 동양 유대인들, 이 많은 유대인들이 매시업이라는 후츠파 정신에 의해서 서로 섞임의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스타트업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 그래서 창업을 통해서 21세기 경제 기적을 만든 나라. 그 원천이 이 매시업에 있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무례하고 좀 뻔뻔한, 그런데 사실은 굉장히 대담하고 도전적인 이스라엘의 놀라운 성장과 가능성의 비밀, 후츠파의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봤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그 비밀이 계속 듣고 싶어지는데요. 나머지 4가지 또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급속하게 세계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지 그 비밀을 계속 2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2부에서 또 만나요.